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어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가 의무화될 걸로 보입니다. 회의 내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지난 십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부결 없이 모든 개발 안건을 통과시켰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땅 주인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토지 용도 변경부터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백화점 신축과 복합 쇼핑몰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대규모 도시 개발에 관한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회의가 비공개되어 왔고 위원들의 발언도 한참이 지나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막강한 권한만큼 제대로 견제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광주 도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로 생각한 광주시 의회가 비공개 방침에 광주시와 오랫동안 삿바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오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과 방송 인터넷 중계 등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는데 이전의 전면 비공개 방침과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도시 개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과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혁신적인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광주시와도 의견을 조율해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 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광주 도심 난개발의 견제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를 맞아 열리는 교사들의 추모 집회에 광주 전남 지역 교사들도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광주의 38개 학교의 교장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집회에 광주에서는 교사 2천여 명이 참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사흘 앞둔 오늘 검은 옷을 입은 교장들이 시교육청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을 기리면서 간단히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교사들이 재량 휴업, 연가 사용 등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제동을 걸기 시작하자 일부 학교장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은 징계를 운운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장과 교사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은 교육권과 배움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장들과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정말 개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 38개 학교 교장들이 평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월요일 집회 참석을 위해 학교 차원의 재량 휴업을 결정한 곳도 6개 학교나 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광주 지역 교사 2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법 해석이 담긴 교육부 공문에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지만 단순 게시용으로 각 학교에 내려보냈던 공문을 정식 접수 공문의 성격으로 다시 보내 교사들이 강제로 내용을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교육부 공문을 원칙을 그대로 안내한 거는 학교에서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인 거지.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없지만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징계를 우려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추모 행사를 앞두고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주간 공고를 거친 뒤 오는 18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연대 천막 농성장이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도 설치됐습니다. 강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와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등은 오늘 상무지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퇴행적 집권과 무능, 폭주를 막기 위한 국민 항쟁을 선포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 규탄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저수지 실태와 재난 위험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예산을 늘리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저수지는 모두 17,000여 곳입니다. 이 중 지어진 지 50년 넘은 저수지가 10곳 중 9곳에 달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도 약 700곳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관련 기관에 물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자체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각종 수리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4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로 최근 10년간 5조 5천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 선정된 저수지는 연평균 120여 곳에 불과합니다.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리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먼저 우선순위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의무 대상이나 사업 우선순위가 저수지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단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인명피해 또는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저수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음으로 저수지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실제로 집중호우가 오거나 그러면 붕괴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의 평가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대체로 증가해왔고 무엇보다 일강수량 10mm 이상의 강한 강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이라든지 뚝높임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수지 규모에 맞춰서 적정 방류 시설도 좀 설치를 해서 사전에 좀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또 긴급 시에는 빨리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1961년 7월 전북 남원 효기리에서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폭우에 제방이 무너져 27만 톤의 물이 터져나와 57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자는 98명, 이재민은 8,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저수지는 노후하고 기후변화로 홍수 등 재난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던 재난이 또 다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9월 첫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 한낮에는 더운데요. 주말에도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9월로 접어들면서 본격 가을철이 시작됐지만 날씨는 아직 여름색이 더 짙습니다.
밤사이엔 서늘하게 느껴지다가도 낮 동안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 30도를 밑돌았던 평년 기온과 비교해보면 3도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비가 갠 오늘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천변 쪽이나 이쪽은 아직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산책하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달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밖에 나오면 아침하고 저녁에는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밤사이 더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좀 더 선선해졌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이번 주말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중기예보를 보더라도 9월 상순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 오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와 12호 태풍 기러기가 북상 중입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내륙을 향해 서진하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남해안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어젯밤 올해 가장 큰 둥근 달인 슈퍼문이 광주에서도 관측됐습니다. 이번 슈퍼문은 지난 2월에 뜬 올해 가장 작은 둥근 달보다 14% 크며 한 달에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기도 해 슈퍼 블루문이라고도 불립니다.